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원자 속 전자의 진짜 위치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양자 이론이 밝혀낸 이 전자의 비밀 주소,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그냥 막 무작위로 떠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각자 정해진 집이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냥 아무데나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자는요, 자신만의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일종의 암호 체계 같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암호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 이 전자의 주소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숫자, 바로 양자수에 대해서 하나씩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소 정보는 바로 주양자수, N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 정보인데요. 전자가 가진 에너지의 크기, 그리고 원자핵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소로 치면 가장 큰 단위, 그러니까 경기도냐, 강원도냐 하는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이걸 껍질이라고 부르죠. N이 1이면 가장 안쪽 껍질, 2면 그 다음,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더 바깥쪽,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도를 정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C를 정해야죠. 두 번째 숫자인 가군동량 양자수 L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같은 도 안에 있더라도 집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 L 값은 바로 그 집의 모양, 즉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주소의 C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C의 종류에 따라서 오비탈은 동그란 공 모양일 수도, 아령 모양일 수도 있고 더 복잡한 모양일 수도 있죠. 우리가 화학 시간에 들어봤던 그 S, P, D, F 오비탈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SPDF라는 이름이요, 모양 때문에 붙은 게 아니에요. 옛날 과학자들이 원소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때 어떤 선은 아주 날카롭게 보이고 샵, 어떤 선은 아주 중요하게 보이고 프린시퍼, 또 어떤 건 뿌옇게 퍼져 보였거든요. diffuse, 바로 거기서 따온 이름들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도 정했고 C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리를 찾아야겠죠? 세 번째 숫자, 자기양자수 MLE, 바로 오비탈이 공간에서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즉 거리를 알려줍니다. 말 그대로 무슨 로 하는 거리 이름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아령 모양인 P 오비탈은 공간에서 X축, Y축, Z축 이렇게 3가지 다른 방향으로 놓일 수가 있거든요. 자기 양자수가 바로 이 3개의 다른 거리를 딱딱 구분해 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주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번째 숫자, 바로 전자 스핀 양자수 MS인데요. 이건 전자가 가진 아주 독특한 성질, 스핀을 나타내요. 전자가 마치 팽이처럼 스스로 회전하는데 이 회전이 작은 자석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주소의 맨 마지막, 집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은 딱 2개뿐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업 상태,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다운 상태.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집이라도 최대 2개의 전자가 서로 다른 집 번호, 즉 다른 스핀을 가지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주소 체계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들이 이 집들에 어떻게 입주를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1층부터 차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 순서에 따라 아주 흥미로운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수소 원자처럼 전자가 달랑 하나만 있을 때는요, 같은 껍질, 즉 같은 N값을 가지면 오비탈 모양이 달라도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전자가 2개 이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원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껍질 안에서도 공 모양인 S 오비탈이 아령 모양인 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져요. 자, 그럼 이렇게 에너지 순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도대체 전자들은 어떤 순서로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갈까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방부터 가장 안정한 곳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갑니다. 이걸 쌓음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죠? 3P 다음에 3D가 아니라 4S가 먼저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4층에 있는 S방이 3층의 D방보다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전자들이 오비탈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거주 규칙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싸움 원리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가장 에너지가 낮은, 가장 살기 좋은 집부터 먼저 채운다는 겁니다. 1S, 2S, 2P 순서대로요. 두 번째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인데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자 안에 있는 어떤 두 전자도 4개의 양자수가 모두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야구장 티켓처럼요. 구역, 층, 열, 좌석 번호가 전부 똑같은 티켓은 세상에 단 한 장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규칙 때문에 한 방, 즉 하나의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다른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번째는 훈트 규칙입니다. 이것도 아주 상식적이에요. 만약에 에너지가 똑같은 빈방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굳이 다른 사람 옆에 앉기보다는 일단 각자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겠죠? 전자도 똑같아요. 버스 빈자리에 앉는 것처럼 일단 각각 다른 방에 하나씩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핀 방향도 전부 똑같이 맞추죠. 저기 탄소 원자를 보시면 2p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갈 때 한 방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방에 나란히 자리 잡은 거 보이시죠? 자, 지금까지 전자의 주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규칙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게 그냥 머리 아픈 이론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하는지 그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이 전자의 주소 시스템은요, 화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주기율표가 왜 하필 그런 모양인지, 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한지, 원자들이 왜 서로 손을 잡고 분자를 만드는지, 심지어 어떤 물질이 왜 자석에 붙는지까지, 이 모든 현상의 왜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전자 배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를 이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전자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고유한 주소, 즉 고유한 상태를 가진다는 이 원리. 이게 과연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고유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